첫 직장이 내 커리어와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재벌들의 어린 시절과 첫 직장이 어디였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부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채널 밀리어네어의 니콜라스입니다. 2019년 포브스에서 발표된 공개된 재산 순위에 따르면 1조 이상의 재산의 한국인은 총 56명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 대표적인 부자로는 이건희 삼성 회장,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근래에는 넥슨 판매를 진행 중인 김정주 넥슨 회장,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있습니다. 한국 부자 순위에 위치한 부자들의 대부분의 재산은 상속에 의한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주성가한 재벌을 포함하여 그들의 어린 시절과 첫 직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도 모두와 같이 취준생이었을까요? 혹은 커피 셔틀을 시키는 상사를 만나 커피를 나르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처음 소개해드릴 인물은 재산 6조 원가량으로 평가받는 김정주 NXC 회장입니다. 근래에는 넥슨 판매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정주 회장은 한국 대표적 자수성가형 인물로도 평가받지만 그는 흙수저는 아닙니다. 1968년 서울에서 서울대 출신 상류층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의 경우 현직 변호사이며 넥슨의 1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서울에서 생활한 김정주 회장은 1988년 일본 상지대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그 후 카이스트로 석박사 취득을 위하여 진학합니다. 석사과정까지는 무사히 마친 김정주 회장이었지만 박사과정을 밟던 중 공부와는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담당 교수의 충고로 박사과정은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첫 직장은 어디였을까요? 김정주 회장은 사실 취준생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넥슨을 창업하게 됩니다. 넥슨은 초기에는 웹오피스라는 인터넷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였고, 넥슨이 게임이 아닌 인터넷 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는 게임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이었다 하네요. 넥슨의 대표 게임이기도 하며 첫 번째 개발한 게임은 바람의 나라입니다. 그도 처음엔 월 몇천만 원 정도를 버는 게임을 기대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훨씬 더 크게 성장하여 대박을 치게 되며 현재의 넥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메이플 스토리,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등 엄청난 걸작들을 성공시키며 넥슨을 외부 투자 한 번 없이 큰 성장에 이르게 하며 한국 벤처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인물은 한국 대표 부자인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입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재산 기준으로 19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공식 석상에는 지난 몇 년간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이건희 회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경상북도에서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 아래 엄청난 금수저의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부모님 곁을 떠나 대부분을 일본 학교에서 다니며 자랐으며 고교 시절엔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사대 부고에서 다녔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상학과에 입학했다 자퇴하였고 와세다 대학 상학부로 진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공부하던 시절 이건희 회장은 공부에 뜻이 없어 성적은 항상 중간도 못했답니다. 학창시절 그는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빠져 대부분의 시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그의 취미가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언젠가 삼성을 경영해야 생각한 탓인지 공부에는 뜻이 없었다 하지만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조지 워싱턴 경영대학원에서 MBA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온 이건희 회장은 정말 첫 직장에서 커피 셔틀이었을까요? 사실 이건희 회장은 부친 이병철 회장이 삼성 우호적인 방송국이 필요하다 하여 만든 TBC 동양방송이라 하는 방송사에서 이사로서 사회초년생을 보냅니다. 이건희 회장은 동양방송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제재받기 전까지 드라마 부분을 직접 키우며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였고 성과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화로는 주연은 얼굴이 반반하고 적당히 연기하면 되지만 극을 살리는 건 조연이니까 잘 챙겨줘야 한다며 강부자, 이순재, 여운계 등의 배우 급여 지급과 대우에까지 꼼꼼히 신경 썼다 합니다. 이 폰트를 보면 생각나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다음은 엄청난 회사 브랜딩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김봉진 배달의 민족 대표입니다.
회사가 상장되어 있진 않지만 현재 대략 3조 원가량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얼마 전 개인 재산으로 100억 원 기부클럽에 등극하였습니다. 고객과 직원에게 잘해주는 회사로 소문난 배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발을 사기도 하는 배민. 그곳의 사장인 김봉진 대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진 대표는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본인은 어린 시절 방황을 많이 한 불량아라 표현했습니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하였고 자전거도 훔쳐 타는 등 비행을 일삼았으며 고등학교 시절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다 합니다. 공부 또한 42명 중 뒤에 운동부 2명을 둔 40등이었다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전에 소개한 재벌들과는 달리 유복한 환경에서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집이 없어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가족 다같이 생활을 했다 하며 화가가 꿈인 김 대표였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예술고를 가고 싶었음에도 공고를 다녔다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의 삶을 보다 못한 부모님이 그를 직업훈련 학원에 보내어 디자인을 공부시켰으나 내신 16등급 중 거의 최하위인 14등급을 받아 지원할 수 있었던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서울예술전문대학은 실기 능력으로 학생을 뽑아 서울예전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의 대학 시절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많이 없으나 그는 나는 사회생활을 하기에 좋은 학교는 아닌 서울예전을 나왔다. 명문대를 다닌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사회에 나와서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라 말하며 뒤늦게 노력을 시작했기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노력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의 사회생활 경력은 꽤나 화려한데 미국의 페이팔 마피아와 같은 한국의 2N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였고 그의 첫 직장은 현재 옐로우 모바일이라 하는 유니콘 스타트업에 인수된 디자인 그룹 이모션의 디자이너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김 대표는 디자이너가 지녀야 할 생명력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만의 일을 가고자 하였으며 수제 가구 사업에 도전을 하였다가 전셋집마저도 날리며 수억 원의 빚이 생겼다 합니다. 이 시기 본인 삶에 대한 전화위복이 되어 스스로 다른 사람이 된 후 빚을 갚고 배달의 민족을 세우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살지 않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물로는 급격한 재산 상승으로 젊은 나이에 한국 재벌 순위에 순식간에 진입한 재산 1조 원으로 평가받는 김범석 쿠팡 대표입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기업 주재원이던 아버지를 두어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해외에서 지냈다 합니다. 김범석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오며 성장했습니다. 중학생 시절 미국으로 떠나 미국 10대 유명 명문 사립학교인 디어필드 아카데미를 나왔으며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을 손꼽을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생활은 성적 이수만으로도 참 힘들기로 유명한데 그는 재학 시절 서울대 법학과에서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98년도에는 커런트라는 잡지를 만들어 뉴스위크에 매각하기도 하며 정말 화려한 대학 시절을 보냅니다. 그 후 미국 명문대생들이 정석적으로 많이 가는 진로인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창업가의 피가 끓었던 이유였을까요? 그는 다시 대기업을 퇴직한 후 명문대 출신들을 겨냥한 월간지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를 설립하여 5년가량 운영한 후 2009년 회사를 매각합니다. 한시도 쉴 틈이 없었던 김범석 대표는 바로 모교 하버드에서 MBA 과정을 거치며 현재 쿠팡 창업 멤버들과 그리고 한국 정계에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한국으로 귀국하여 쿠팡을 창업하였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김범석 대표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 회장과 같이 워커홀릭으로도 유명한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삶을 항상 거부해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평범하고 편한 삶을 두려워한다.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야 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강하다. 학벌이나 좋은 직장보다는 도전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점은 우리 젊은이들이 배울 점이라 생각한다 라는 말도 인터뷰에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쿠팡을 운영하고 있는 김범석 대표가 고객을 위한 깨끗한 운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인물은 소유진의 남편으로 시작하여 소유진을 백종원의 아내로 만든 한국 요식업계의 끝판왕 백종원입니다. 본인 프랜차이즈 모회사인 더본그룹의 대표이사이며
백종원 대표는 2015년부터 방송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며 그의 과거부터 경영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매장 1000곳을 넘게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엄청난 아성을 쌓기 이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종원 대표의 추정 자산은 최소 2,500억 이상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77%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만 해도 3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구수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백종원 씨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또한 스토리가 많은 유명 인사지만 짧게 소개하자면 할아버지는 백창현 예덕학원 설립자이고 아버지는 백승탁 전 충남교육감입니다. 1966년 충남 예산군에서 태어난 백종원 대표는 중학교 시절 서울로 상경해 학창시절을 보낸 후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스토리가 많은 백종원 대표이니 첫 직장이 아닌 범상치 않은 첫 알바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백종원 대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중고차 딜러로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딜러들이 손님들에게 설명을 너무 못하고 어떤 차를 원하는지 알아채지 못해 본인이 답답하여 직접 나서 차를 팔았다 하네요. 그에게 장사꾼 기질은 이때부터 발휘된 것이었을까요? 일하기 시작한 지 40분 만에 차량을 팔았으며 며칠 만에 6대의 차량을 팔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지 못했던 미터기 조작과 사고 경력이 있는 차량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뺨을 맞고 딜러는 금세 그만두었답니다. 만약 백종원 대표가 그 시절 뺨을 맞지 않았더라면 중고차계의 최고봉이 되었을까요? 다시 돌아와 백종원 대표의 첫 직장을 이야기해보자면 그의 첫 직장은 대학교 1학년 때 호프집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그의 첫 직장입니다. 대학생 시절 가게를 인수할 돈이 있어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아니고 그가 알바를 시작한 가게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 전단지를 뿌리며 가게가 순식간에 많은 성장에 이르게 하고 당시 가게를 주인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백종원 대표에게 되는 대로 돈을 갚으라며 가게를 넘겼다 합니다. 그의 젊은 패기가 너무 앞섰던 것일까요? 가게를 인수하고 3년 만에 15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많이 들을 수 있는 흔한 개미 이야기로 그는 주식으로 모든 것을 날리고 말았다 하네요. 그 후 이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큰 반전 없이 백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지금의 더본그룹을 만들게 되었다 합니다. 한국의 재벌들을 보았을 때 어렸을 때의 가정 환경이 그들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봉진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벌들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 많았는데 다음번엔 흑수저 출신의 자수성가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밀리어네어에서 여러분의 경제활동과 즐거운 인생을 응원합니다.